3학년 친구들, 大家好. 자, 오늘은 논술형, 우리가 중국어 논술형 수행평가를 볼 예정인데요. 바로 수행평가 주제는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책에는 없고 선생님이 따로 제공하는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프린트가 없는 친구도 있고 이 프린트 용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필기하라고 하는 부분만 옆에 필기구를 준비해서 반드시 필기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는 우리가 등교하는 주간에 따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 수행평가는 우리가 등교하는 주간인 볼 건데요. 근데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등교가 정해지었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급 공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봐야 하거든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안내를 할 건데요. 영상 맨 뒤쪽에도 있고 구글 과제에다가 수행평가를 공지해 놓았거든요.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수행평가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배울 가족계획 정책의 목차입니다. 자, 일단 가족계획 정책이 뭐냐고 하면은 중국은 인구가 어마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 각자 가정마다 사람이 너무 불어나지 않게 가족의 수를 제한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 계획 정책이에요. 가족의 수를 계획적으로 만드는 이 정책인데요. 이 정책 변화는 간단하게 크게 네 가지 변화로 이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 큰 연도 1, 2, 3, 4 이 연도를 빈 종이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 보실까요? 일단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 변화는 1949년 중국이 세워진 건국 이후에 그리고 1990년대 후반, 1980년대 이후, 그리고 2016년 이후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변화 양상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가족계획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용어가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소황제, 검은 아이, 4.21 가정 이렇게 있어요. 자, 소황제는 자, 뭐를 소황제라고 일컬을까요? 네. 황제는 나라의 완전 왕이죠. 그거와 관련된 것 같은데 과연 누구를 소황제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검은 아이는 어떤 아이길래 검은 아이일까요? 피부가 검은 아이일까요? 그러면은 4.21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왜 369 가정이 아니라 4.11 가정일까요? 자, 이 용어가 궁금하시죠? 자,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 변화와 가족계획 관련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중국의 인구는 현재 14억 3,932만, 세계 1위인데요. 맨 처음부터 중국이 이렇게 인구가 많진 않았어요. 자, 중국의 인구는 점점 급진적으로 막 증가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처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자, 중국은 원래 이전에는 청나라였는데 청나라가 망하고 이제 중화人民共和国, 그 중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직후에는 당시 중국의 인구가 5억 명밖에 안 됐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5억 명 많은 것 같은데 이 중국이 남한보다 거의 90배가 더 크잖아요. 근데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인데 이 어마어마한 땅에 5억, 5천 명에서 10배,
면적은 90배인데 인구는 10배밖에 안 많은 거예요. 이 5억은 중국 면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구가 적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 중국의 첫 주석이 모택동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야, 우리 인구 너무 작아. 빨리 출산 빨리 해가지고 인구수 늘리자. 그래서 이때 1949년 중국 건국 직후에는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거를 실시했습니다. 자, 필기하세요. 네. 말 그대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야, 인구는 많을수록 좋아. 중국의 많은 인구는 좋은 일이야. 이렇게 해서 막 출산을 장려했습니다. 자, 중국이 막 건국이 되어서 막 출산을 장려할 시기에 시기에 우리나라는 약간 상황이 반대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인구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50년 6.25 전쟁 이후에 아이가 너무 많이 태어났거든요. 이때 이 시기를 베이비 붐 시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자, 사람이 힘들면은 마음이 열어져 가지고 사랑에 잘 빠지거든요. 남녀가 사랑에 잘 빠지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탄생하죠? 그렇죠. 생명이 탄생하죠. 그래서 6.25 전쟁 이후 50년대부터 60년대 이때에는 아이가 너무 많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약간 힘들었잖아요, 상황이. 나라에서 아이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돌보지 못하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슬로건은 많이 낳아서 고생하지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였습니다. 70년대 들어와서는 야, 딸아들 구별하지 말고 딱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중국과는 반대로 되는 정책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중국의 1970년대 상황을 볼게요. 자, 앞서서 중국이 1949년 중국 건국 직후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했죠? 5억 명밖에 없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출산을 장려했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말을 잘 들은 거예요. 그 인구가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이 1970년대 하면은 중국이 약간 좀 못 살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인구가 많아지니까 나라에서 이 자국민들을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식량도 부족하고요. 취업할 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너무 안 잡히고, 그리고 인구가 많아져서 어, 음식물 쓰레기, 뭐 생활 쓰레기, 환경 오염이 잘 되니까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제 중국 정책이 바뀌었어요. 야, 이제 아이 좀 당장 낳아라. 자, 이른바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이거 필기하세요. 자, 산하 제한 정책은 바로 말 그대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크게 늦게, 드물게, 적게 정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이 안에 정책이 늦게라고 하면은 남자 25세, 여자 23세 이후에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남자 35, 여자 33살 이후에 결혼해 약간 이 말이겠죠? 근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20살이 되면은 다 시집장가를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드물게 낳아라. 그러니까 3살 이상 터울이 되게 하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첫째를 낳고 그 둘째는 한 3살 이상 3년 뒤에 낳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랑 둘째를 이렇게 바로 연년생으로 많이 낳지 말고 좀 아기를 듬성듬성 나이 차를 크게 해서 좀 드물게 낳아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적게란 정책은 한 쌍의 부부가 아이 2명만 낳도록 한다. 약간 이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의 이 세부적인 정책은 늦게, 드물게, 적게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78년도 가면은 이제 한 쌍의 부부에게는 아이 한 명이 제일 좋고 많아도 뭐 두 명까지 오케이라는 정책이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구수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야, 우리 진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안 되겠어. 라고 해서 이제 1980년대 이후에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이제 법정화 시켜가지고 이제 법으로 지정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거 필기 반드시 하세요. 네. 자, 이젠 1980년대부터 계획 생육이라는 것을 추진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흘생 아이를 낳고 이게 기를 육자거든요. 교육할 때 기르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계획해야겠다라는 것을 나라에서 이제 추진을 한 거예요. 이 추진한 정책이 바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입니다. 이거는 그냥 중국의 법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아이를 한 명 이상 낳는 것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 홍보 포스터를 보면은 只生一个好예요. 그래서 生은 낳다란 뜻이고요. 이거는 한 명이에요. 자, 하오는 좋다라는 뜻이죠. 쥐는 단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한 명만 낳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이기 때문에 아이를 두 명 낳는 것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마치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법을 위반한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당시에 아이를 두 명 낳는다면은 선생님은 법을 위반한 거여서 벌금이라는 것을 내야 돼요. 당시에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의 위반 벌금은 개인 소득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했습니다. 2만 위엔에서 20만 위엔이었는데요. 이거를 하나로 환산하면은 400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월급이 약 220만 원인데 선생님은 애 한 명 더 낳았다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내 생계 유지하기도 힘든 이 월급에서 이렇게 월급만큼의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금을 내는 것에 예외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소수민족. 이 소수민족은 자 중국은 한족 92%와 그다음에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100명 중 중국 사람이 100명 있다고 하면은 이 92명이 한족이고 나머지 8명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막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민족은 너무 소수야. 그래서 2명 이상 낳아도 괜찮아. 1명 이상 낳아도 괜찮아요. 봐줘요, 정부에서. 그리고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 뭐 나라 전쟁 참전한 군인이나 뭐 독립운동을 했어. 이런 사람들도 괜찮아. 가문의 영광이야. 그래서 1명 이상 낳아도 봐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이 2명 낳았다. 그러면은 어마무시한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너무 낙서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짱이모 감독이라고 북경 올림픽 감독했던 되게 돈 많은 명예도 높고 돈도 많은 감독인데 이 감독님은 자녀가 3명을 낳아버려가지고 벌금이 13억이에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그만큼 벌금을 많이 냅니다. 심지어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불법으로 둘째를 임신한 임산부를 강제로 낙태시키는 것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쌍둥이의 경우는 그 사람이 일부러 원해서 쌍둥이를 이렇게 아이 둘을 임신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쌍둥이의 경우에는 이 벌금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과연 한 가구당 자녀가 한 명밖에 없으면은 과연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에서 태어난 외동딸 혹은 외동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마냥 좋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경제적인 지원도 많이 받아서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자, 어떤 문제냐고 하면요. 이 점점 출생 인구가 줄고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그 나라는 점점 고령화로 진입한 거예요. 자, 고령화 사회의 정의를 볼게요. 자,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총 인구 수 중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사회를 바로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노동 가능한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사회 보장 재원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노동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해지겠죠? 자연적으로 이거는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침체될 수도 있겠죠. 아, 참, 여러분, 여기 지금 하는 내용도 간단하게 필기하세요. 네. 아, 그리고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의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아이들이 형제 자매가 없어요. 그러면은 혼자 있는 자녀는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거의 다 가정에 오빠나 언니, 동생 있잖아요. 자, 하다못해 뭐 화장실 쓰는 것도 언니한테 양보하고, 치킨 먹는 치킨 다리도 동생한테 양보하고, 서로 이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알게 모르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우는데, 아이가 한 명뿐이면은 이 한 명의 아이에게 부모가 완전 올인해요. 공주님, 왕자님 모시듯이 계속 뭔가를 해주고 챙겨주고 하니까 이 외동딸, 외동아들, 이 한가운유 한자녀 정책이 아이가 굉장히 개인적이고 약간 싸가지가 없어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뒤에서 더 말할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사회성이 부족해져요. 왜냐면 눈치 없이 커 가지고 나중에 사회생활에서는 눈치가 중요한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사회성이 부족한 면도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자아이가 태어날 경우에는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교 국가인데 약간 남자가 제사를 지내고 대를 잇는 문화잖아요. 여자아이가 태어나 버리면은 이제 그 집안은 대가 끊긴 거예요. 그리고 한가구 한자녀 정책 이후에는 더욱더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난다, 여자아이가 임신되었다고 하면은 바로 낙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한강우 환자 정책 이후에는 중국에서 낙태하는 현상이 매우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책 이후로는 소황제, 검은 아이라는 용어가 탄생했어요. 자, 여러분 이쯤이면은 소황제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맞아요. 바로 이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에 태어난 이 한 자녀 외동 딸 아들, 오냐오냐에서 키운 이 외동 딸 아들을 소황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검은 아이는 어떤 아이를 말할까요? 자,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제 전국 정책에서는 완전 정책을 바뀌었어요. 2016년도 이후로부터 이제 가구 하나당 아이를 둘씩까지 낳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4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필기하세요. 한 가구당 아이를 2명씩 낳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1949년 건국 직후에는 인구가 5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식량이 부족해지고
취업 문제가 생기고 각종 환경 문제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인구 너무 많아 줄여 해가지고 1970년대에는 이제 아이 낳는 것을 제한시키는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하였죠. 그리고 이 정책이 더욱더 심해져서 이제 1980년 이후에는 이제 나라로 법정화했죠. 계획 생육 정책을 실행하여서 한 가구당 아이 한 명만 낳도록 하는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이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2000년도 2016년도부터는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을 이제 시행했죠. 자, 그리고 관련 용어는 이제 소황제, 검은 아이, 4일 가정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여러분. 자, 소황제 하면은 방금 여러분이 추측했다시피 바로 작은 황제라는 뜻으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이유는 태어난 아이로서 집에서 황제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즉, 한 가구 한 자녀에서 태어난 외동딸 혹은 외동아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나밖에 못 낳다 보니까 그 아이를 오냐오냐 키웠어요. 그래서 마치 황제처럼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외동 자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정신력이 허약해서 중국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중국 유학했을 때 약간 좀 네 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애들 보면은 아, 쟤 소황제라서 그래. 소황제가 중국어로 小皇帝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쟤 他是小皇帝. 쟤 소황제라서 그래. 약간 이렇게 조롱거리처럼 소황제라는 말을 좀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문제인데 이게 음,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이후로 도입한 태어난 아들을 외아들이나 외동딸이 대부분이다. 이 애들은 소황제들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성장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독선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얘네들이 인성이 좀 부족해요. 자, 그래서 어른을 보고 막 쉽게 목을 조르거나 심지어 얘네가 80년대 애들이거든요. 선생님과 거의 동갑인데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지금 나이로는 30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커서 직장을 가거나 이제 아이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직장을 가요. 근데 직장 상사가 엄마 아빠처럼 잘해줄까요? 절대 안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직장에서 혼이 나요. 그러면 다음날 출근을 안 해요. 이러던가 혹은 결혼을 해.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모아둔 돈이 없으면서 엄마한테 자금에 대해서 손을 벌리고 엄마가 집해주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약간 이렇게 인성도 부족하고 독립적이지도 못하고 의존이 심한 그 특징이 있어요, 소황제들이. 자, 그래서 나라에서 얘네들이 장차 크면은 이제 중국의 어른들이 될 텐데 이렇게 싸가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라에서 그래서 약간 얘네를 인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요런 TV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어요. 다 약간 한국 거를 베낀 건데 바로 화양 예예. 예예는 할아버지죠. 네. 요거는 꽃보다 할배의 중국판이에요. 그래서 이 꽃보다 할배 혹시 아시나요? 이서진이 할아버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하는 장면인데 이거를 보면서 아, 노인을 공경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그리고 세대 간에 소통하는 것도 배워라라고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판 아빠 어디가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MBC 예능이죠. 그래서 빠바 취나 이런 예능인데요. 요거는 이 한 소황제 아이들이 다른 가정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공동체 의식도 배우는 약간 이렇게 인성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고 소황제 교육에 너무 관련한 신경 쓰이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게요. 요즘에. 벌써. 요즘 들어서. 왜냐면 진짜 아기 때부터 배우는 그런 교재, 뭐 교구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부터 너무 고민이 저는 돼요. 사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놀라요. 왜냐면 이태리랑 유럽에서 이렇게 조기 교육 시키는 게 별로 없고 근데 10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중국 상황이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래요? 중국에 파라곤 같은 것들도 있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제가 들은 게 판자촌 같은 되게 허름한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10평방미터, 3평 정도 되는 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7억 5천. 8평이에요? 세 평에. 평당 무슨 소리예요? 왜냐면 거기가 그 바로 앞에 되게 명문 학교가 있대요. 맞아요. 국경 제2실험학교인가?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3평짜리 학교를 우리도 7억 5천을 주고 거기 들어갔어요. 야, 진짜 맹자 삼천지교. 그러네. 맹모. 사실 맹모 교육이 맹자? 맹모 삼천지교. 아니 제가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배운 단어가 있는데 소황제라고 샤오황띠 뭐예요? 한 아이를 이제 애지중지 잘 키우는 그런 말이죠. 맞나요? 애로 황제처럼. 중국이 한자녀 정책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더 교육열이 더 심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요즘 이 소환제들이 뭐 20살 때 가지고 입대도 하고 아니면 사회에 그렇게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가 많아요. 개인주의자들도 많고 아니면 인선성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인성.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그 소황제들이 막 할머니 할아버지 4명이랑 엄마 아빠 6명이 달려붙어가지고 용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안 된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국화 그러니까 유교 도리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는 이 국학원이라는 거를 차리려고 하는 이제 훈장님들한테 국가에서 지원금도 주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교 사상이 네네. 오랫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외동아들이든 뭐 아니면 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예의를 지키는데 중국은 사실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셨죠? 이게 소황제 인성 문제는 나라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약간 소황제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공익, 어른들을 존중하고 약간 효도하는 그런 공익 광고도 꾸준하게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공익 효도 광고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할아버지가 이 아저씨의 아빠인데 치매에 걸렸어요. 나도 못 不知道 알아보겠어. 从什么时候开 누군지 始， 모르겠어. 이렇게 我爸 말하는 的记性 장면이에요. 啊就越来越差。 우리 아빠의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冰箱在哪儿，厕所在哪儿， 자, 他刚刚 화장실이 做过的事儿， 어디인지, 방금 와. 밥을 드셨는지 다 기억을 못 하신다. 他不记得刚刚吃过饭，有时走到门口他都不记得这是 어떨 他的家。 때는 집도 못 찾으셔가지고 헤매실 有一 때가 天中午， 많다. 我带他到 어느 餐厅 날 吃饭， 아버지를 我 데리고 爸发 식당에 现那个 갔는데 盘子里 아빠가 还有2个饺 만두를 子，他 보자마자 竟然用手 몰래 直接 이 拿饺 코트 子装 안에 进了口袋。 주머니에 爸，你 넣으셨다. 干嘛呀？ 그래서 아들이 아빠 지금 뭐 하세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你猜我爸 이 怎么说？ 아들의 아빠인 할아버지가 留给我儿子的。 이거 뭘 우리 그래, 애가 제일 알지, 그래. 좋아하는 음식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 아빠인데요. 네, 아들이 옛날에 만두를 좋아하는 거를 치매인 순간에도 기억하고 아들을 위해서 만두를 몰래 넣은 그런 약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적인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소황제에게 부모님께 효도해라, 인성을 갖춰라, 이렇게 나라에서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태어난 가족 관련 용어, 바로 검은 아이입니다. 자, 검은 아이, 헤이 하이즈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즈는 아이란 뜻이고 헤이는 검다란 뜻이에요. 이 헤이 하이즈는 얼굴이 검은 아이가 아니라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둘째를 말합니다. 자, 소황제와 반대되는 아이죠. 소황제가 엄마 아빠 사랑을 듬뿍 받은 약간 오냐오냐해서 키운 아이, 빛처럼 존재하는 아이라면은 얘는 그림자 같은 아이예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살아있는데 어디에도 존재감이 없어. 즉, 산하 제한 정책을 어기고 태어난 아이로 호적에 올리지 않은 아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이후로 둘째를 낳으면은 어마무시한 벌금이 부여되죠. 돈 많은 사람은 이 벌금을 내고 둘째, 셋째, 넷째를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둘째를 낳아도 낼 벌금이 없어가지고 얘를 주민등록에 등록하지 못하고 몰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문제점은 얘네가 민증이 없으니까 나라에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죠. 우리나라는 국민이라고 하면은 모든 국민은 8살이 되면은 초등학교에 가야 되고 뭐 중학교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꼭 가야 되고 그리고 아프면은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에도 가는데 얘네들은 민증이 없다고 했죠.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요. 아파도 병원 가서 치료도 받지 못해요. 요런 아이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어디에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바로 범죄의 수단에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운반하거나 혹은 사람을 납치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잡혀도 민증이 없기 때문에 신분 조회가 되지 못해서 처벌도 다 못하고 그리고 그런 나쁜 일을 하다가 죽어도 아무도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실제로도 중국 전역에 굉장히 많아요. 약 6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아이가 들고 있는 게 바로 민증이에요. 그래서 민증이 중국어로는 후코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바로 검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 검은 아이가 얘가 민증을 후코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워샹야 후코라고 했는데 저도 민증 갖고 싶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슬프죠? 네, 사회적으로 문제입니다. 4.21 가정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필기하세요. 자, 4.21 가정은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한 자녀를 가진 2명의 부부가 4명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의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쉽게 설명하면은 자, 부부가 있어요. 아빠,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 가구당 아이를 한 명밖에 낳을 수 없었으니까 자녀가 한 명이죠. 그러면 얘한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형태를 바로 4-2-1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황제죠. 얘는 지금 소황제는 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4명, 그리고 엄마, 아빠 2명, 총 6명의 사랑을 독차지받고 풍요롭게 자라는데 반대로 커서 이 소황제가 어른이 되면은 반대로 6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약간 이 소황제가 이런 싸가지도 없고 인성도 없고 독립심도 없는 이 소황제가 나중에 커서는 6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 이것도 요즘에 중국의 최근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을 보았습니다. 자, 이 프린트는 등교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가 논술형 수행평가를 볼 예정입니다. 자, 총 2페이지로 드리고요. 자, 여러분, 논술형 수행평가 문제에 선생님이 미리 공지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의 변화입니다. 요거는 논술이 아니라 빈칸 채우기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에서 큰 4가지 변화 있었죠? 그 4가지 정책을 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니까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는 잘 설명을 잘 하세요. 아까 말했다듯이 한 가구당 한 자녀 정책을 하면은 나라가 뭐 고령화가 되어서 노동 가능한 인구 부족하다. 자녀 이기심이 증가한다.
남아 선호 사상이 증가했다. 이런 문제점을 설명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황제, 검은 아이, 4.21 가정의 뜻을, 정의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배웠던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 소황제, 검은 아이, 4.21 가정 등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돈 많으면은 둘째를 낳아도 돈 많은 사람들은 호적에 올려서 둘째를 키우고 돈 없는 사람들은 둘째를 낳아도 돈이 없어서 검은 아이로 자라게 하는 이런 중국의 빈부격차가 이렇게 모든 생명을 다 어우르지 못하고 아이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야 되는 이 불안한 현실, 삭막한 현실에 화가 난다, 슬프다, 혹은 고령화 사회가 심해지고 있는데 좀 이러한 점이 좀 걱정스럽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잘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행평가는 우리가 바로 등교하는 주간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요. 참 죄송하고 선생님이 그래도 점수를 후하게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없이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안녕.